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군함 15척 이상 그리고 F-35 전투기를 동원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봉쇄가 시작한 지 21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막혔다는 선박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봉쇄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그러니까 걸까요? 호르무즈 밖에 오만만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해에서 멀찌감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미사일이 닿지 않는 쪽에 이제 모함을 두고 이제 거기 출입하는 이 선박들을 이제 감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란도 지금 거기에 대고 이제 굳이 가서 시비 걸어서 뭐 이렇게 폭력 사태를 유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지금 쳐다보고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구축함이 2대가 이제 미국 측 입장으로는 거길 지나갔다라고 하는데 이란 측 주장은 경고를 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미국이 그 구축함 2개를 거기다 보낸 이유는 이 기뢰를 이제 제거할 때 아직 소해함들이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소해함이 오기 전에 그 수중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서 그 진짜 기뢰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확인 과정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선 소해함이 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소해 작전은 그 종전이 됐든 휴전이 됐든 안전한 상태가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지금 그 소해함 오는 그 모습이 그 화면에 나올 때도 있었는데 단독으로 오지 않고 배 위에 실어 갖고 옵니다. 조그만 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안전을 보장하려면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구축함들이라는 것이 호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전 협정이 되지 않으면 그 작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내일을 발표할 건데 뭐 여러 나라들이 참가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국제적으로 우리가 참가하겠다라고 발표한 나라가 하나도 없고 그 EU 같은 데는 뭐 대부분 나라들이 다 이미 반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미국의 작전에는 참여는 안 하지만 프랑스가 주도로 하는 그 15개국이 모여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내일 발표된 그 나라들은 뭐 걸프 산유국들이 아닌가. 걸프 산유국들은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혀갖고 직접적인 타격을 아주 심각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예, 미군하고 혁명수비대 뭐 경고 무전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은 있는데 물리적으로 충돌은 아직 없었거든요. 양측이 자제하고 있는 걸까요? 예, 그럼요. 자제하고 있고, 그러니까 판은 완전히 깨지는 않았거든요. 이건 뭐 처음부터 누구나 예상을 했던 건데 처음 회담을 할 때는 각자 자기네들 안을 일단 던져놓고 그리고 이제 서로 받을 거냐 말 거냐 그러면서 저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우리는 돌아간다 뭐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핵에 관한 문제만 보더라도 미국 중에서는 이란에게 완전한 포기를 해라. 그리고 다 미국 내지는 다른 나라도 완전히 다 400km 넘는 걸 다 반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란 측에서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이 평화적으로 즉 발전용으로 쓸 수 있는 3.67%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쓰는 그 수준은 한 국가의 주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건 국제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둘의 신뢰 관계가 없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이 처음에 이 회담 비밀 협상을 이제 실무자급에서 할 때 이란을 어떻게 그 회담장으로 끌어냈냐 하면 카타르나 이런 데 묶여 있는 돈 60억 불을 일단 풀어주겠다라고 해서 이란은 그 경제 제재가 진짜 절실하기 때문에 그 회담장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회담장으로 나와서 보니까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 그 휴전 발표되자마자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규모 공습을 했거든요. 굉장히 여태까지 레바논 침공한 중에 가장 큰 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들이 났고, 이스라엘 국경서부터 그 강까지가 한 30km 되는데 여기를 완충지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던 마을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나온 난민이 지금 60만입니다. 이 60만이 지금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레바논 그 강 너머에 있는데도 지금 폭격을 해서 그것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걸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전을 하기로 해놓고 이렇게 대규모 공격하고 준다는 돈은 뭐 없었던 일이고 뭐 하면 이게 신뢰가 깨졌다.
여기다 대고 무슨 회담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라는 그 아픈 경험이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들 요구 사항만 던져놓고 그냥 가버린 건데,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약속 대련이에요.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합의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저 실무자들끼리 이제 왔다 갔다 며칠 사이에 하면서 이제 16일 내지는 뭐 19일 사이에 한번 모인다라고. 왜냐하면 20일이 다가오거든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란이 빨리 회담장으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이 호르무즈를 재봉쇄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란은 이 경제 제재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응하는 식으로 지금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해상 역봉쇄가 시작된 이후에 유조선 한 대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거든요. 리치 스타리오라고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인데 지금 오만만에 이미 도달한 상황입니다. 지금 워낙 좁은 곳이다 보니까 좀 더 먼 해상에서 이거를 막겠다는 건지 아니면 미국 전력상에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막는 건지 또 궁금합니다. 그거는 미국의 그 의도를 아직은 확실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조선을 못 막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워낙 느리고 그 큰 배인데 그걸 구축함들이 못 막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한 이유가 물론 그 이란의 경제적인 목줄을 확실히 쥐게 해서 회담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을 노렸다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여기서부터 수입해가는 원유가 중국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약 13%에서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동안은 이 중국으로 가는 배는 그냥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비교적 싼 값에 계속 중국이 이득을 보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그걸 확실하게 막아버리면 중국으로서도 타격이 좀 큽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그동안 이 싸움에 왜 안 들어오고 계속 바라만 보고 있었느냐면 아마 처음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전쟁에 뛰어들었을 때 미국이 중동에 들어와서 전쟁을 일찍 끝나고 나간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도 벌써 8년이나 됐고 아프가니스탄 20년이나 끌었고 이제 한 번 들어오면 그 전쟁의 늪에서 헤매일 것이다. 허우적거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의 형태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급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긋하게 더 기다리면 오히려 트럼프가 급해져서 중국한테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5월 달에 그 협상도 유리하게 갈 것이고 그걸 트럼프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재봉쇄를 확실하게 조여버리면 중국도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중국을 움직이기 위한 의도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그 나가는 그 유조선도 이게 중국을 달래기 위한 당근책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중국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역봉쇄를 비판했는데 미중 정상회담 차질까지는 좀 너무 큰 해석일까요? 아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까지 이제 비판을 많이 안 하다가 이제 자기들 원유가 끊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개입을 이제 할까 말까를 이제 서서히 하고 있지만 이미 중재자의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그 휴전 협상회 할 때 사실 중국의 역할이 컸거든요. 이란이 계속 미국을 못 믿으니까 그 중재자를 하나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을 때도 중국이 나타나서 중국의 영향력을 이란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팔고 있는 원유의 한 8, 90%는 다 중국이 사주고 있는 건데 중국의 말을 안 들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미국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중국은 또 노림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쪽에 이제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금 늘려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경제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그렇게 원유를 사주는 것도 있지만 그 결제 대금을 위안화로 하면서 그러니까 페트로 위안화의 이 범위가 커집니다. 지금도 한 20% 정도 되는데 그걸 좀 더 늘려나가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페트로 달러의 그 위력이 이제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미국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 트럼프는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지금의 이 전쟁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냐 이란이냐가 아니고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러시아는 뭐 계속 여기에 군사적인 기술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주면서
기름값이 올라갔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할 때 전비를 대는데 상당히 수월해졌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압력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미국이 압력을 계속했는데 지금 중동에 바빠갖고 그 압력이 줄고 그다음에 세계 각국의 여론들이 거기 지금 관심도 없잖아요. 다 중동 쪽으로만 쏠려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이게 이제 작전하기가 아주 수월해졌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렇게 하드웨어를 제공해주고 그 이란이 무너지지 않게. 그다음에 중국은 소프트웨어를 주는 게 이제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원유를 사주면 직접적인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위안화로 결제를 해줌으로 해서 그 미국의 그 결제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전 세계의 평화적인 이미지도 내세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이 중재자 역할을 확실하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2023년도에 사우디와 이란의 중재를 미국이 못했는데 중국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교 관계를 복원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도 좀 기회를 봐서 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세계 각국이 지금 중국한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 좀 나서달라. 지금 스페인 총리가 거기 방문해 있거든요. 스페인 총리도 지금 공식 석상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위상은 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안 하고 느긋하게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이거 확 막아서 원유 안 들어오는 게 좀 급하니까 빨리 나설 것이냐, 요거 수싸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러시아 외무장관도 오늘 중국에 도착해서 중국 왕이 부장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2차 협상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지금 휴전 기간이 21일까지이기 때문에 딱 일주일 남았거든요. 그 안에 합의를 뭔가 이뤘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란 측에서는 금토일, 이번 주 금토일 시간을 비워놨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목요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재국 파키스탄에서는 이번 주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흘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1일 전에 하려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가 이제 어디냐에 따라 뭐 하루 이틀의 차이는 있는데, 어떤 날짜가 되던 간에,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주말까지 해서 이번 주 안에 열릴 가능성이 더 많은 걸로 지금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릴 가능성이 한 7, 80% 된다라고 해서 지금 그거는 이제 미국이 조급한 것도 물론 있지만 이란도 굉장히 조급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재를 빨리 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배고픈 국민들이 기다린 것도 한계치에 이미 다다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빨리 협상을 해서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 마지노선은 이미 던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숫자 조정이 가능하느냐. 라고, 그러니까 가령 핵 협상도 20년 했는데 이란에서는 5년 했으니까 그게 조절이 가능하느냐 아느냐를 이제 서로 타진을 할 겁니다. 그래갖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21일 이후에 이제 봉쇄를 미국이 강화하느냐 아니면 군사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보면 실패로 갔다 그러면 군사 행동 내지는 봉쇄를 완전히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당근을 어떻게 줄 것이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게 이게 사안별로 협상은 안 되고, 그러니까 호르무즈 문제나 핵 문제나 이걸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되고 그냥 패키지로 엮어서, 그러니까 호르무즈와 핵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해결해주면 제재를 1단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해준다.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해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문제가 어떻게 믿느냐예요. 그러니까 가령 미국도 이 전홍축을 한다 해놓고선 나중에 다시 농축하면 어떡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란의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가 이것을 다 준다 하면, 다 그래서 해외로 반출이 됐는데 그때 가서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공격해오면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 무기가 다 없어졌는데. 서로 못 믿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차피 제3자의 중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력하게 떠오르는 게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이런 나라들이지만 그 외에 국제기구나 아니면 EU가 들어와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핵 문제 같은 것은 그 IAEA가 와서 사찰을 24시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근데 이건 이란이 한번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려고만 하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공격을 못하게끔 이거는 국제사회가 명문화해서 이걸 보증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회담이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에서 제일 큰 위험 요소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단독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은 만약에 휴전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단독 행동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걸 미국이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 못하느냐도 미국의 책임입니다. 일단 지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보이는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미국은 20년, 이란은 5년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20년과 5년 그 기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20년을 받게 되면 이란의 입장에서는 한 세대 동안 아예 핵을 사용 못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못 받는다. 그 대신 이제 5년이라고 하는 것은 5년 내지는 트럼프 임기 기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그 기간 동안에 한번 뭐 경과되는 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못 믿기 때문에 이걸 이제 줬다가 다시 공격받으면 자기네들도 곤란하니까 이게 진짜 경제 제재나 이런 경제 제재도 하루아침에 100% 다 풀 수는 없거든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이게 진짜 신뢰성을 가지고 믿을만 한가 아닌가를 5년 동안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을만 하면 그게 뭐 10년이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후로 이제 회담을 하자는 건데 그것보다도 그것도 그거지만 트럼프가 지금 아마 요구하는 것은 2015년도에 핵 협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타결이 됐잖아요. 오바마 시절이거든요. 그 오바마 시절 때 타결된 것보다는 더 진전된 게 있어야 자기도 체면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오바마보다 잘했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오바마를 그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이거 오바마보다 더 후퇴했네 그러면 이게 철수할 명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주라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요구했을 겁니다. 지금 벤스 당시 미국 대표단을 이끌었던 부통령이 당시 이란 측 대표단이 합의를 최종 타결할 권한이 없는 것 같아서 협상장을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럼 2차 협상 때는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차 때 이제 나가는 명분이 우리는 우리 거 제시했고, 그 다음에 저쪽 측이 아직 뭐 준비가 덜 됐다라고 해서 이제 명분 쌓기로 나간 건데, 사실은 벤스 부통령이 이란의 아픈 데를 찔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최고 지도자가 사실 사는지 죽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누가 결정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만약 최고 지도자가 지금 위중한 상태라면 그 결정하는 데는 뭐 보나마나 군부거든요. 그러니까 혁명수비대 군인들인데, 그럼 그 군부 안에서도 누구냐라고 하는 걸 그거 실세가 나와야 거기하고 협상을 할 거 아니냐. 우리 쪽 최고 정점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쪽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경파 안에서도 이게 의견 조율이 안 되면 결국 여기서 실무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서 협상을 맺는다 하더라도 그쪽 이 지도자들 강경파들에서 노 해버리면 결국 깨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확실히 하고 가자라고 하는 건데, 이란으로서도 그거에 대한 대답을 내놓기가 뭐 공식적으로는 우리 최고 지도자가 지금 결정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진짜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아직 확실히 모릅니다. 협상 회담이 열리는 중재국도 중요하잖아요. 일단 파키스탄에서 1차 협상이 열렸고 2차도 파키스탄에서 열릴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스위스도 언급이 되거든요. 이건 왜 그럴까요? 스위스는 뭐 항상 뭐 중립국으로서 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하던 데니까 그냥 아예 공정한 데를 뭐 연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스위스를 언급한 것도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파키스탄이 가장 유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했던 데서 했던 거고, 사실은 뭐 파키스탄도 이 중재가 좀 급하거든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의 인구가 2억 4천만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인구예요. 근데 거기에 쉬아파 인구가 10% 내지 20%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크게 벌어졌냐면 인구 통계를 정확히 발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쉬아파 인구를 많게 잡으면 그만큼 권력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지금 정권은 순립한데. 그러다 보니까 10% 20%인데 이게 10%면 2,400만이고요. 20%면 그건 5천만이에요.
이거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아파들은 지금 이란 지지 데모하고 막 그래서 파키스탄 내부에서도 지금 정권이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도 빨리 이 부분을 좀 안정시킬 필요도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이란에서 굉장히 많은 원유를 다 수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끊어지면 이제 호르무즈가 완전히 막히게 되고, 그다음에 육로로 오는 송유관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이란에서 직접 그 파키스탄의 과다르항까지 송유관 작업을 하는데 파키스탄이 지금 경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걸 중국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 과다르항을 99년간 임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중국까지 송유관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란에서 바로 파키스탄을 거쳐서 중국까지 하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제적인 것들이 성공하려면 결국 이 협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나서고 있는 데가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그 옆에 국경이 하마스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리고 레바논과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나 그 레바논과의 그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집트가 특정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란과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이집트가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역할을 조금씩 나눴는데, 그 투르키에는 여기는 조금 독특한 게 그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이슬람 국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토의 정책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미국의 어떤 강경한 입장과 그다음에 그 이란의 절실함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운데서 그래도 비교적 중립적으로 이게 중재할 수 있는 게 투르키예요. 그리고 이 투르키에는 이란과 경제적인 교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 신뢰하는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르키에도 그래서 많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가 지금 2주간의 휴전 기간을 45일간 연장하자 이런 제안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번 주 내에 종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보다 휴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이 이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란과 미국은 50년간 대화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자지라 방송에서의 보도는 50년간 금기가 깨졌다는 거예요. 금기가 뭐냐면 서로 대화도 안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금기를 깨고 지금 대화하는 것 자체가 큰 성과다라고 지금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르키예가 이 45일 내지 60일을 했던 이유가 2주는 그렇게 50년 동안 안 하는 사람이 2주 만에 이게 타결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냉각기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냉각기를 좀 갖고 그리고 나서 회담을 하면 그래도 좀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게 6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걸프 쪽에서 있는 언론들도 그거는 상당히 합리적이다라고 자지라 방송은 나오는데 반해서 그 아라비아 방송 쪽에서도 그거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게 이제 부실한 협상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두려워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걸프 국가들의 지금 제일 불만은 피해는 자기들이 제일 많이 받는데 이 휴전 협상에서 제외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직접 하면서 그 걸프 국가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할 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스라엘도 미국과 이란이 직접 하는 바람에 자신들의 욕구를 전달할 이 창구가 마땅치 않다라고 이제 미국 쪽에 통해서 가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이렇게 강하게 공격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공격을 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걸프는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냥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 트럼프가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이 지금 많이 터져나오고 있는 거죠. 예.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교황인 레오 14세와 함께 설전을 이어가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교황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린 직후에 SNS에 AI 합성 사진을 또 올렸는데요. 신성 모독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12시간 만에 삭제하고 자신은 예수가 아닌 의사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흰 옷에 붉은 망토를 걸친 채 환자 이마에 손을 얹고 있는데 자신을 마치 예수처럼 묘사했습니다. It's terrible. It's gross. It's blasphemous. It's his usual. 비판을 가세하자 결국 게시물은 12시간 만에 삭제됐습니다. Well, it wasn't depiction. I did post it, and I thought it was me as a doctor, and had to do with Red Crosses, and I do make people better. Basta con l'idolatria di se stessi e del denaro. Basta con l'esibizione della forza. Basta con la guerra. He likes crime, I guess. He hit us. Think of it. No, I don't, because Pope Leo said things that are wrong. I don't want to get into a debate with him. 네. 저 합성 사진을 보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경악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자신은 의사라고 생각했다고 말을 했는데 어떤 의사가 손에서 빛이 나오고 환자 이마를 짚으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핑계도 좀 그럴듯하게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의도는 어떤 자신의 어떤 메시아적인 리더십을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지층을 이제 결집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도대체 왜 했느냐는 것을 이제 초기서부터 계속 시달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명분도 지금 아직도 못 찾고 그러니까 이게 이란이라고 하는 악에 맞서서 그 평화를 지금 수호하는 것이다. 이제 이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핵심 지지층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기독교인들한테서 더 반감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교황님께서 전쟁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전쟁 그만하고 평화하라고 이제 얘기하시겠죠. 지금 이렇게 당연한 말씀하시는 걸 갖고 아니 내가 아니었으면 저 사람은 교황도 못 됐던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신자들이 그것을 좋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건 신자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뭐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전직 CIA 국장이 그 수정헌법 25를 거론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도 이 트럼프의 미친 짓을 당장 지금 멈추게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침해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